대답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만큼 있습니다. 병균에 대한 양이 이만큼 여러 페이지죠, 쭉. 그리고서 병충에 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잠시 1시간 가지고 되는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제가 이제 교재도 하나 준비하고 있고, 병충에 대한 것도 만들고 있고, 다음에 한번 병충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질문이 올 때, 저희 회사로 질문이 올 때 병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표현을 못 해줘요. 벌레가 어디를 먹었는데 어떤 형태로 먹었다. 그런데 거기서 진물이 난다, 안 난다. 그리고 거기에 벌레가 먹고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상주하면서 분변, 그러니까 똥을 싸고 있는지 안 싸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못 해주셔요. 그냥 뭐가 이렇게 먹었는데 벌레가 먹었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어느 부위, 즉 열매면 열매, 줄기면 줄기, 뿌리면 뿌리, 어떠한 형태로 먹고서 없어졌습니다. 혹은 먹고 지금 구멍 있고 똥 싸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하고, 병균에 의해서 상태를 갖다 얘기하실 때는 어떠한 병균인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색상이 어떻게 되는가, 얘가 입의 테두리에 발생이 되는가, 얘가 줄기의 어느 부위에 어떤 형태로 생겼던가, 얘가 열매에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거기를 살짝 눌러봐서 진물이 나는가, 물컹물컹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오감을 전부 다 메모를 해가지고 물어보셔야 저희들이 정확한 진단을 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나무도 역시 병균에 감염될 때는 수많은 병균들이 공기 중에 전파되고 있는데 그 균들 중에서 어떤 작용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 균이 갑자기 활성화돼서 군집화되고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지나치게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애기는 나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큽니까? 특히 이 조실성 호두나무는요, 수세를 굉장히 강하게 하여야 관리하여야만 해요. 그렇지 못하면은 첫 번째로 병충해에 약해집니다. 두 번째, 생장을 못해요. 키를 부피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화 분화기에 수세가 약하면은 내년도에 필 꽃들이 수꽃화하는 경향이 강해요. 조실성 호두나무는. 즉 수확량 자체에도 수세가 약하면은 확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호두나무 식재 후에 특별한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전지를 하는 이유는 나무의 수형을 관리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또한 품질도 등급의 향상이 일어나죠. 즉 전지를 한다는 것은 일조량과 통풍량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일 때 가장 열매가 많이, 그 나무의 적당한 사이즈로 가장 많이 맺히고 품질이 좋아지더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너는 이만큼의 면적에서 이만큼을 차지하는데 양은 얼만큼을 내놔 라고 하는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지전정을 통해 가지고 그 호두나무 한 그루가 차지해야 할 면적을 정해주고, 그게 지하부든 지상부든,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지상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차지해야 할 면적을 주어주고 거기에서 형태를,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가장 품질이 좋고 또한 수량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전지전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방임 재배를 하든지 전지전정에서 집약 관리를 하면서 재배를 하든지 선택인데요. 아무래도 전지전정을 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생산량과 품질의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상당히 향상되겠죠.
고민이에요. 작년 겨울에는 상당히 따뜻했습니다. 근데 올 겨울은 상당히 춥죠. 올 겨울처럼 꽝꽝 얼어버린다면 겨울 전쟁이 가장 좋은데, 작년처럼 따뜻한 때에는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수액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 수액의 흐름에는 뿌리에서 빨아먹은 그 광물질이 좀 같이 함께 나오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액이 흐름으로써 그 나무의 숲이나 이런 데가 척척해지죠. 수분하다 보면 어떤 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병균, 병충 병균이 자꾸 달라붙게 되죠. 그래서 제2차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실상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꽝꽝 얼어붙이는 겨울 전쟁이 가장 유리한 것이지만, 겨울에 날이 따뜻하다거나 주변에 얼음이 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겨울 전쟁을 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 하느냐? 4월 초순 넘어서 새순이 발화해서 새순이 10cm 이상 자라고, 그 이후에 전지전정을 시작하셔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냐? 늦어도 수확 후까지는 끝내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 봄과 늦가을은 환절기라고 하죠, 우리가. 그때는 낮과 밤에 일교차가 상당히 폭이 넓어져요. 그때 수액의 흐름이 가장 많습니다. 그때서부터 겨울, 봄까지가 위험한데, 환절기를 피하셔가지고 발화 후서부터 수확 후까지 전지전정을 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애기들한테 비타민 C를 많이 먹이면 애가 빨리 자라나요? 원칙적으로는 토양 내에 양분이 많아야죠. 그래야 그걸 잘 먹고 햇빛 잘 받고 해야 잘 자라는 것이지. 밝은제를 사용하는 건 이유는 뭐냐? 나무를 굴치를 하면 지 상부는 그대로 있을 때가 많고 지 하부는 그만큼 잔뿌리가 끊어져 나가잖아요. 손실이 났어요. 그걸 지 상부를 갖다가 최대한 보존시키면서 지 하부를 빨리 보충하기 위해서 그때 밝은제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 비율대로 제 밸런스대로 있는 것이라면은 굳이 밝은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줄기를 좀 뒤틀기 방법을 해주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너무 고사리 같을 때는 똑 하고 끊어지니까 어렵고, 약간 목질화가 되면서 반목질화 된 녹지화라고 하죠. 녹지의 상태에서 뒤틀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늦었어. 언제가 지나면 안 되느냐? 서리가 내린 다음에는 힘들어집니다. 왜? 목재의 탄성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그래도 줄기를 뒤틀기를 하면 그 형태로 그냥 멈춰 서서 가만히 남아있는데, 서리가 내린 이후에는 뒤틀기를 한 다음에 무언가로 유인해서 묶어줘야 해요. 그래서 한 2, 3년 지나야만 다시 두꺼워지면서 탄성,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을 잃어버리고서 고정화가 되는 거죠. 가지 뒤틀기, 반목질화 됐을 때, 녹지일 때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